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생활안내 제3강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통합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릴 특수교사 송정화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사회시간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사진전을 보고 있고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한 모둠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실에서는 이렇게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능력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과 분리되어 교육받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1970년대 이후부터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 학생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통합교육에 관한 조항을 명백히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수교육 대상자란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장애를 보이는 중복장애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9,876명이고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41,709명입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의 80% 이상이 일반 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교육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을 위해 가장 좋은 형태가 통합교육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에게만 좋은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통합교육의 효과를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이 장애 학생에게 주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비장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 학생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어휘와 바른 언어 표현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에 온전히 참여함으로써 장애 학생의 숨겨진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교육이 비장애 학생에게 주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장애 학생은 통합교육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서로 다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버리고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교육이며 장애를 넘어 다양성을 포용하는 교육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가 행복한 통합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비장애 자녀가 장애 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비장애 학생의 학부모도 장애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가정에서 장애 학생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선입견 없이 듣고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작은 입술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의 그 감동을 잊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우리 아이가 거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혹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이나 발달센터에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이야기,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장애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선택,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일반 학교에 다니겠다고 하면 왜 특수학교에 가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또 휠체어를 타야 하는 지체장애 학생이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볼까요? 만약 장애를 가진 학생이 내 아이라면 어떤가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은 장애 학생의 부모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이 좋아서 장애 아이를 키우는 마음을 절대 모르시겠지만 그렇다고 동병상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장애 아이의 부모라면 어땠을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십시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분리하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에서는 나의 존엄성도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땅히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고 장애인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일방적 수혜자로 보는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지원을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표현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구축되었다면 비장애인의 배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지도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호칭하지요.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일반인 혹은 정상인? 정답은 바로 비장애인입니다. 정상인을 장애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쓸 경우에는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일반인도 같은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장애우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장애우는 1980년대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여러 호칭을 대신하고자 만든 용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장애우라는 말은 1인칭으로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닌 다른 집단으로 보고 만든 비중립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우, 장애자라는 말 대신에 장애인이라는 발음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먼저 올바른 표현을 해주신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자연스럽게 발음 표현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결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정장애라는 말은 정식 장애명이 아님에도 흔히들 사용하곤 하는데요.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장애라는 말을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감을 의미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장애인이냐? 라고 말하는 것 또한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정식 장애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머거리, 벙어리, 앉은뱅이, 바보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표현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부모님이 먼저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하거나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 주차로 인해 무조건 휠체어를 타야 하는 지체장애인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휠체어를 빼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중증 지체 장애인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은 선심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기본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나 공공건물 그리고 교통시설 등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인용 화장실의 법적인 용어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아닌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화장실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비워두는 것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자녀와 함께 이용하게 된다면 용변을 본 후 물 내리기, 남자의 경우 변기 커버 올리고 소변 보기와 같은 기본 예절뿐 아니라 화장실을 나갈 때 문 잠금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등 교통시설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먼저 타고 내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타고 내릴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아주면 좋습니다. 또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휠체어 사용자가 먼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장애 학생 중에는 사회적으로 허용되기 힘든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을 학교 폭력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학교 폭력이 성립하려면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괴롭힌다는 개념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 때문에 통합교육을 꺼려하는 비장애 학생의 학부모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 행동은 장애 학생이 가진 특성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므로 그것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문제가 생겼을 때 비판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통합교육이란 무엇이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통합교육을 받는 비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장애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며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그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